자, 그래서 요걸 한번 각을부터, 목소리가 진짜 미치겠네. 자,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국제정치학에서 지금 다루는 건 바로 뭐를 다루는 거냐? 국가의 힘. 자, 어떤 국가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국가 간의 힘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분포는 어떤가. 그리고 요 균형점은 또 어떻게 가는가. 즉 내가 얘기했듯이 비문학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의 중요성은 그렇게 넘겼어요. 지금 요 제목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국가 간의 힘, 국가 간의 힘의 분포 균형, 어떻게 세력을 맞출 것이고, 그리고 패권국이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요거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거에서, 그럼 요거 두 번째 부분, 국가 간의 힘의 분포와 균형, 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강대국 간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즉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강대국의 힘이 균형과 관련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인데, 대표적 이론으로 세력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다. 즉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과 관련해서 이론이 두 개가 있다. 뭐하고 뭐? 세력 균형. 그렇지. 그럼 난 숫자를 쓸게. 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력 균형론과 2번 패권 안정론.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니까 동맹이론,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동맹이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 동맹이론은 나그래서 나올 거라는 거고, 그럼 얘하고 관련성 있는 걸 잘 찾으라고 했다. 자, 그럼 요 두 개가 있는데 결국 저렇게 그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게 문제 하나 포인트. 국제체제의 안정. 그렇지.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고, 이거는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론들이 되겠지. 됐지? 두 번째 문제 들어오면 세력 균형론에서, 그럼 뭐부터 설명? 세력 균형. 그렇지. 세력 균형론부터 설명. 세력 균형론에서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나누잖아. 세력 균형론 자체를 몇 개로 나눠? 두 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다는 거야.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 배분된 측면. 그렇지. 배분의 측면과 정책의 측면에서. 그럼 또 이 배분에 따른 설명, 정책에 따른 설명 나올 거야. 그리고 얘랑 섞일 거야. 요런 거 정리만 좀 잘해주면 돼요. 그럼 배분된 측면, 배분이잖아. 세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책이잖아. 세력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전자의 측면에서는, 그럼 여기서의 전자의 측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1-1. 그렇지. 즉 배분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요 말 잘 들어. 국제정치학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건 국제 국가를 하나하나의 개인들로 보고 그 개인들을 다스릴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유엔을 정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즉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의 개인이고 미국도 하나의 개인이야. 근데 그 개인들을 관리할 정부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말 그대로 배분은 핵심은 수평이야. 수평. 모든 힘의 세력들이,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게 수평적으로 힘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나오면 안 돼. 됐어? 즉 두 팀이 싸울 건데 A국과 B국이 실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서로 뭐한 상태? 비슷한 상태. 야, 미국과 중국? 그럴 수가 있나? 러시아와 중국? 야, 미국이 너무 패권이니까 빼고 러시아와 중국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서로 아니요. 안 하는 거야. 세력이 너무 균형하기 때문에.
한 놈이 뒤지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싸우면. 자, 그 뒤에. 자, 강요할 수 없다. 동맹들을 통해 국가 간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봅니다. 한편 후자의 측면은 그럼 무슨 측면? 정책. 세력 균형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야. 의미 자체가.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말 그대로 요 타국은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 다 이거는 수평을 이룬 상태인데 얘는 타국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걸 얘가 커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지.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해보자. 북한하고 우리가 세력 균형론에 따르면 북한이 점점 군비를 늘리지. 군비를 늘려요. 그러면 그들의 세력은 세질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왜? 그들이 세지면 우리나라를 뭐 해버릴 거? 먹겠지. 이거는 지금 타국의 힘이 커지는 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건 생존과 연결된 문제야.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는 게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 아까 수평 얘기했지. 요 평형인 상태를 창출 또는 유지시켜야 돼. 그 수평적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런 말 그대로 북한이 뭐 군비를 100억 늘렸어. 그럼 우리보다 힘이 어떻게 돼? 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 평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군비를 늘려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요런 식으로 맞추는 게 정책적 측면에서 차이고, 아까 축구 경기로 따지면 요 배분적 측면은 A와 B팀의 실력이 비슷해. 됐지? 근데 A팀이 공격하는 걸 B팀은 뭐 해야 돼? 수비해야겠지. 수비한 뒤에 다시 뭐 해야 돼? 공격해야지. 즉, 요 비슷하다라는 건 그냥 배분적 측면이고, 이 비슷해지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게 정책적 측면이다. 라고 균형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뒤에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존망이니까 뭐하고 연결돼 있다? 존망? 생존. 맛있게 드세요. 영상은 열심히 봐. 내일 반드시 보고 와야 돼. 네. 알았어. 내일 봐. 자, 아까 존망이란 단어가 얘랑 연결이 되겠지. 생존. 오케이. 자, 그 뒤에 어디야?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요런 방법 속에서 이 정책을 또 이끌어낸 게 세력 균형을 위해서 뭐를 잘 펼쳐야 돼? 전략을 잘 짜야겠지.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렇다면 이 세력 균형을 위한 방법, 수단으로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어디 차원에서? 정책? 내부적으로지. 됐냐?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균형. 자, 비문학 정리하는 거 해줄게. 니들이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잖아. 됐죠? 쓰면서 정리하잖아. 그리고 나도 일부러 지금 이 지문을 빼고 요렇게 예전에도 이랬어. 말 그대로 예전에 칠판을 썼었지. 전자칠판이 없었지. 그래서 전자칠판이 솔직히 안 좋은 점이 그거야. 여기 써진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요 글만을 싹 정리했을 때 요 글 전체가 떠올라야 돼. 반드시. 됐냐? 그래서 나중에 해설지 공부법을 가르쳐줄 거야. 아까 내 청현이가 궁금한 거. 내가 이 해설지를 봤는데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는 케이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야. 해설지 공부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해설지 공부를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해요. 안 하지. 괜찮아 보고 있나? 좀 몇 명 또 잡아. 길게밖에 없어요. 오늘 빠진 애 있잖아. 양상하게. 그렇지. 안 먹을걸요? 재밌겠다. 그럼 내부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외부. 그렇지. 나눠봅시다. 그러면 내부적 측면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제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그럼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개발시키고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도 군비를 증강하니까 우리도 군비를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또 뭐하래? 하나가? 전략 개발. 그렇지. 저 북핵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라고 내부적으로 하고,
국가 외부적이라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북한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그렇지, 한미 동맹을 맺는 거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때리면 누구 보고 때려주세요? 미국 보고 때려주세요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동맹 전략을 펼친다. 저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론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즉 무정부적인 세계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에서 세력균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자, 볼게. 그럼 여기까지 정리한 게 싸. 전제 조건이 뭐일 경우? 무정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정부가 없다고 칩시다. 대통령도 없고 국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스스로 뭐 해야 돼?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 스스로 구제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나를 구제하기는 게, 구제하다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도 뭐 해야 돼? 세줘야 돼. 그런 게 바로 그런 와중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봐봐. 처음에 들어갈 때 국가 간 힘에 분포하면서 힘의 균형은 세력 균형론과 뭐가 있다? 패권 안정론. 현재까지 다 지금 뭐만 설명한 거야? 세력 균형론만 설명한 거야.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다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맨정형 등이 있다. 그럼 세력 균형론 지금 설명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에서 몇 가지 유형이 나온다?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균형자론부터. 그래서 네. 나는 솔직히 이 세 번째 문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현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균형자론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해요. 자, 서로 힘이 다르다라는 존재지. A국과 B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어디랑 어디 싸움 붙일래? 미국과 북한 갑시다. 자, 오케이. 자, 잽이 안 되는데. 잽이 안 되지. 왜? 이걸 알아야 돼. A국과 B국 있는데 얘네가 미국이야. 얘가 어디? 북한이야. 이거 지금 세력 균형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잽이 안 되지. 북한이 핵 한 발 쏠 때 우리 천조국은 핵 100발을 쏠 거야. 그러니까 잽이 안 돼요. 싸워서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 요렇게 서로 다른 제3의 세력으로 균형자가 개입하여, 그럼 여기에 제3의 C라는 균형국가가 개입해. 얘가 누굴 것 같냐? 중국. 그렇지. 지금 현 상황에선 러시아가 붙었잖아. 그럼 러시아가 지금 누구랑 힘을 합치는 거야? 이랑. 요렇게 힘을 합쳐버리는 거야. 이해됐냐? 자, 뭐라고? 미국이 제일 세다는데요. 미국이 제일 세지만 이게 다 다 합쳐도, 야, 그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진짜 다 합쳐도 미국이 다 이기겠지. 네.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저기 어제 우리 북에 사시는 저기 임모 씨랑 닮은 분 있지. 오, 귀도 컷하시고. 있지. 그분이 씨발 너 죽고 나 죽자에 딱 쏘면 미국 한 나라는 미국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몇 천만 명이 죽는 사태 발생하지 않나? 그럼 미국도 함부로 칠까 못 칠까? 만약에 7만 먹고 딱 가는 이 새끼야, 몰라, 씨발 다 죽어 그냥 쏴버렸어. 그럼 다 죽는 거야 결국. 거기다가 러시아도 같이 쏴버려. 거기다 중국도 같이 쏴버려. 그렇지. 이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설명하면 제3의,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단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겠지.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기. 균형자는 그 어느 국가도 영구적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관계가 영구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야. 만약 이 상황에서 북한이 존나 세졌어, 미국만큼. 그럼 러시아는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이제? 미국 A한테 붙겠지. 즉 이 균형자는 선택지가 있는 거야. 선택지가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저기에 붙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변동 가능성 있다라는 거. 영구적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형으로 예상되는, 자, 이거 비스마르크. 이건 사람 이름이야.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가 폴란드, 진짜로 독일이 너무 세지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영국과 어느 나라더라, 한 나라가
어쨌든 헝가리? 헝가리는 몰라. 그네들이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독일을 제거하기 위해. 자, 비스마르크 형 갈게. 비스마르크에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자, 그럼 다시 비스라는 침략국이 있어. 누굴까? 지금 현재 누구로 비교? 예상되는 침략국이야. 침략? 러시아. 러시아로 갑시다. 어휴. 러시아로 가고요.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그럼 러시아 주변에 어디들? 중국. 인도. 유럽 국가들. 지금 우크라이나 쳤지만 그 옆에 폴란드며 뭐며 많아요. 그치?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시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이 여러 국가가 뭐 하는 거래?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 동맹을 맺어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서 뭐 하는 것이다? 견제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여기서 잘 봐야 돼. 요렇게 정리할게. 요게 A국이고, A국이 지금 B국, C국, D국, E국, 이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요렇게 봐야 돼. B, C, D까지 얘네 셋이 모인 공통적 이익에 따라 얘네 동맹을 맺고, 또한 B하고 E국만 따로 공통된 이익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이 A, B, C, D가 다 맺는 게 아니야. 서로 맞춤 관계식 동맹을 맺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B하고 C만 맺을 수 있어. 그리고 또 B하고 E를 맺을 수 있고. 대체 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럽과 저런 공통된, 왜?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옆에 있는 폴란드도 어떻게 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위험하지.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BC로서 맺는 거야. 근데 미국하고 폴란드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미국과 상관 폴란드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미국과 이렇게 따로 동맹을 또 맺고 요런 식으로 맺는 거야. 그래서 이 설명 복합적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한다. 얘를 고립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얘 입장에서는 B를 먹고 싶어. 근데 B를 먹는 순간 누가 걸려 지금? C, D 같이 뭐 할 것 같아. 합동. 그렇지. 합동공격이라든가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게 막아버려. 가령 F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B국, C국과 동맹을 맺고, A국은 또 다른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D국과도 동맹을 맺어 F국가를 뭐 시키는 것이다? 고립시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따지고 본다면 이 러시아 A만 써서 우크라이나는 빼고 다른 유럽 국가 하면 나토 시스템이나 EU 시스템, 요 시스템이 바로 요 비스마르크형이야. 이 나토나 EU가. 그래서 니들은 나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영국 치는 순간 뭐가 될 것 같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영국을 쳤어. 그럼 어떻게 되지? 전쟁. 러시아와 영국의 전쟁일까?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일까? 나토. 나토의 전쟁이야. 왜? 나토 협약은 나토국에 포함된 국가 중 한 국가라도 침략을 당하면 전 국가가 일어난다는 게 나토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일 싫었던 뭐 우크라이나가 왜 맞은 줄 아냐? 그 무슨 뭐 계약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거든. 누가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했어.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순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유럽 전체와 러시아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입하기 직전에 때린 거야. 그럼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때렸으니까 나토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전협정을 하는 와중에서도 너네 전쟁 끝내고 싶어? 그럼 문서 써. 절대 어디에 가입 안 하겠다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쓰라는 거야. 아직도 하고 있죠? 뭐라고? 아직도 하고 있죠?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냐고? 네. 청나 하시니? 네. 하시고 계시대. 아버지가 좀 많아. 중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많아. 좀 많아. 자, 그 다음 비스마르크 형까지 했고요. 세 번째 냉전형. 냉면 아니야 장은아. 자, 냉전형. 서로 적대하는 당사국 간에 힘의 균형이 생겨있는 상태다. 그럼 A, B국이 서로 적대하고 있는데 서로 뭐가 맞는 거야? 균형이 맞는 거야. 예를 들어 어디랑 어딜까? 소련, 미국. 그렇지. 옛 소련과 미국.
지금 중국 러시아 안 되지 솔직히. 그래서 냉전 상태라고 들어봤지. 그게 냉전형이야. 너무나 지금 힘의 기력이 많아서 한쪽이 치면 둘 다 어떤 상황? 화산. 그렇지. 둘 다 공멸할 상황. 이게 냉전형이고. 자,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적대관계 형성하면 세력 균형을 이룬 거다. 즉 자본주의 국가 대 공산주의 국가의 싸움이 냉전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한편. 그럼 한편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설명 끝난 거야? 세력 균형론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세력 균형론 끝나고 무슨 거 설명할 거야? 패권 안정론. 그렇지. 너는 패권국이라는 말 들어봤니? 아니요. 존나 센 국가 아니에요? 패권.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권리 권한이야. 존나 센 국가. 지구에서 어디? 미국. 그렇지. 하고 대한민국. 네? 우리 대한민국 패권국이지. 아 졌다. 아니야. 현성아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봐라. 그래, 우리나라 지금 패권국이야.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 윤석열. 창현이가 있어. 어이. 야,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쳤다 치자. 그럼 창현이 중국 나와. 러시아 나와. 쌤이 패권을 누르는 지지하죠. 누가 패권을 지지하신다고? 문쌤이요. 이런 말 해도 되는데? 말을 돼. 저번에 말씀하셨어. 아, 미국을 지지하신다고? 네. 선동이 좋아하지 않나? 싫어하는 사람 있나? 그 영어인데 미국. 이재명? 누구 모르? 야, 너 가만히 있어 봐. 나 지금 야, 성우 2주 남았어. 야, 잠깐만. 두개고 하면서. 너 이번에 투표하나? 네, 저 저 1번 축구입니다. 수고하세요. 아 일찍 레전드. 야, 여기 일찍이고 여기 이찍이야? 네, 와, 일찍과 이찍의 싸움. 재밌네요. 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습 안 해야겠다. 나는 말하면 안 되지. 난 이거부터 빨간색으로 만들었어. 자,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그치, 너가 그분이 보시는데 한편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한 강대국이 국제질서에서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잘 들어야 돼. 즉 A라는 대단한 국가가 있고 여기에 따까리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B, C, D. 그치? 그리고 미국이 들붙는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등등등이 달라붙어 있잖아. 요렇게 해서 안정이 돼. 이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아주 중요한 거, 세력 균형론도 국제관계를 무슨 상태로 봤어? 무정부. 자, 여기서 줘야 돼. 얘도 필기의 핵심은 패권 안정론도 무슨 상태에서 출발? 저 A가 정부가 돼서는 안 돼. 알겠냐? A는 정부가 될 수 없어. 문제 있군요. 뭐라고?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 있죠. 그렇죠. A가 정부가 되면 안 돼.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캐나다 이 B인 캐나다에게 그냥 우리나라 51번째 주가 되지 그래? 이건 정부지 지멋대로 하는. 그럼 캐나다가 오케이 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싫어 했다가 이제 관세 전쟁이 터지고 이제 다다다다다 싸우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관세까지 연결되는 거야. 일단 무정부라는 거 알아두시고.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 중간국, 그리고 약속으로 구성되는 체킹 무슨 관계? 수직. 아까 전에 그 세력 균형론은 뭐였어? 수평이었어. 수직인데. 강대국, 중, 약속. 자, 그러면 창현아, 우리 대한민국은 강중약 어디에 속해 계시니? 왜 개신이죠? 어디에 속해 있니? 중정도? 중정도? 현승아. 중약. 나 얘기했지. 대한민국 강이라고. 아 맞다. 창현이가 있다고. 누가 치? 그리고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는데 전쟁 핵 쏘잖아. 내가 나갈 거야. 와. 다시 맞는다고. 그거 썼지. 미국으로요? 미국으로요? 아니 우리 쪽으로. 쏘면 창현이 안고 가서 창현이 대가리로 치면 백이 딱 맞고 다시 찡. 총알 맞이 임창에. 아니야. 그거만 해도 안 깨져 우리. 두께를 봐. 둘레를 봐.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 절대 네버. 자, 인자가. 패권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수직적 관계 핵심 수직적 관계라는 게 핵심이 아까 수평이었는데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등과 같은 긍정적 자국을 타국해 주고 즉 패권 안정국은 여러 나라에게 여기 봐야 돼 얘네들에게 뭐를 준다고? 긍정.
긍정적 자극을 준대. 그러니까 플러스를 계속해서 주고, 그리고 또한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하고 안전 및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공공제도 제공하고, 공공제도 제공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분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 말 그대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여러 그 항공모함들이 지금 미국 그 해변만 도나, 여기 남중국해까지 와서 돌아요. 남의 나라 태평양도 돌고 있고. 그런 이유가 걔네가 그 군함 돌리는 비용 누구 돈으로 내지? 미국으로. 지들 돈으로 돌려. 근데 거기를 도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비협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딜까? 우리 남중국해? 아니 지금 1번으로 중국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데가 어딜 것 같아, 승리야? 러시아. 우리가 아니 미쳤네. 중국이 러시아랑 뭐 어떻게 싸워?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왜 북한, 먹어? 몽골. 와 얘네 세계 뉴스도 잘 안 보나 봐. 몽골도 아니고 남중국해도 아니고 그런 거밖에 대만? 안 예스. 세 개? 그 대만해협 앞을 누가 지나가고 있을까? 후기요. 그렇지. 어. 몽골만 돌아다니는 게 견제. 견제지. 아. 말 그대로 이 새끼들이 대만 치는 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빨간 넘버. 자,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거.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문제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 그럼 요런 수많은 국가 중에 현상 타파를, 요 말 잘 봐야 돼. 현상 타파를 기도하는 국가. 뭘까? 이 말이. 현상을 타파하다. 현상 타파가 뭐야? 지금 현실을 깨고 나가다. 그렇지. 지금 현실을 깨고 싶은 거야. 개발도상국. 서구 약국? 약서구?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한민국. 중국. 중국, 러시아. 왜? 얘네 입장에선 이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아는 거야. 누가 패권국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패권국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는 거지. 미국 중심의 질서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지금 일대항로, 중국에서는 일대항로하고 러시아에서는 브록스, 막 여러 남미 국가들 모아가지고 지들 통합끼리 만들어내는 거야. 자, 요거를 지금 제거해야 돼. 억제, 국제사회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온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창출한다. 자, 체킹. 요렇게 쳐 돈 쓰는 이유가 결론은 누구의 이득 때문에? 우리의 이득? 아니야. 자기 이득. 자국의 이득이야. A국은 손해볼 짓 안 해요. 됐어요? 왜? 대만 보호하고 필리핀 보호하고 우리나라 보호하고 왜 그렇게 보호해줄까 얘네는? 그만큼 받아먹을 그렇지. 그만큼 가져가는 거야.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자, 그지? 패권 안전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잘 체킹해라. 여기 밑줄 긋고 아주 지금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뭐처럼?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라는 거지. 왜 이게 중요해? 아까 무정부. 무정부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정부 무정부야? 아니야. 아니에요. 무정부야 아니야. 무정부요. 무정은 맞는 거야. 정부처럼이니까.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보는 거지. 무정부 상태는 맞는 거야.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자, 무정부인데 통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패권 안정론까지 했고요. 동맹이로 바로 이어서 할 기락을. 하나요? 뜨나요? 그냥 바로 이어서 해. 편성체제요. 인터뷰 보고 있나? 보겠니 안 보겠니? 안 봐요. 동맹이로 여기 앉아있는 놈도 안 보는데 뭘 봐요? 태균이나 한 달 뒤에 오겠다고. 받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일단 오라고 해. 테스트 좀 해보고. 테스트 영상 봤는지 테스트하게요? 아니 그딴 거 말고 지금 뭔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 재밌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누구한테 고백하라 이런 느낌? 뭐처럼?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받는 조건 신서연 뭐 이런 거. 자, 서현이도 보고 싶다. 이렇게 보내던데. 진짜 보기. 자, 뭐 이렇게 둘이 손잡고 올 때 이제 한비랑 같이 손잡고 오기 누군가가. 그치 한비야. 자, 나를. 방금 들었어? 네? 방금 귀엽다라고 민영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귀엽다.
어우 진짜 남사스럽다, 대놓고 정말. 유튜버에서 고백을 이거 쇼츠로 올려야겠다. 자, 각 국가를 통합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 체크해. 각을과의 연계성을 나 분명히 보라고 했다. 각 국가를 통합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 무정부 사회. 무정부. 오케이.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지금 무정부를 전제로 들어가는 거야. 무정부. 통제기관이 없어.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게 곤란한 국가가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 안보 정책의 수단이 뭐다? 동맹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동맹은 어떤 때 맺는다?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게 어떤 나라가? 곤란한 국가가. 그럼 곤란하지 않는다라면 뭐를 맺진 않아? 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죠. 동맹은 국가 간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패스할게.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기도 한다. 즉 안보상의 위협 플러스 뭐까지? 공통의 이익. 그렇지. 요게 포인트가 되지. 우리나라 북한이 미쳤나봐. 우리나라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게 안보상의 위협도 있지만 말 그대로 공통된 이득점들도 있겠죠. 무역이라든가. 자,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한 거?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 자국을 위한 거, 자국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념을 통한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 이 말이 뭘까요, 현승아? 이념 다르면은 쉽게 동맹이 깨진다. 즉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우리나라 지금 좀 약간 위험한 동맹 결속이 약화가 될 수 있겠죠. 더 강해질 수도 있겠고요. 강해진다고 보나 약해진다고 보나? 약해진다고 봅니다. 약해진다고 봅니까? 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일단은 애부터 낳고. 뭐라고? 애부터 낳고 생각하죠. 애부터 낳고. 애부터 낳자. 이게 현 고3의 모습이에요. 애날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 갈 생각은 뭐요? 애날 생각밖에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김창현. 그러니까 말이다. 6반 김창현. 애날 생각만 하는 아주 그냥 아유 진짜. 미쳤냐. 자, 이렇게 약화보다는 이익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진다. 요거 중요. 이것보다 이익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다. 결속 약화. 그러니까 둘 다 결속 약화 되거든. 둘 다 결속 약화 되거든. 근데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 그렇지.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면 트럼프식이지.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근데 트럼프는 이념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이념이 같아 달라. 달라요? 중국과 어디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 미국은 어떡하냐? 러시아.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이념에 따른 동맹을 맺긴 좀 힘들겠죠. 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념에 따라서만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공통 이익이 있으면 맺는 거야. 그쵸? 한국은 이념은 미국과 어때? 똑같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씨발 한국보다 중국이 돈 되겠는데 하면 누굴 버릴까? 저희가 우리를 버리겠지. 우리나라 아니지. 이념에 따른 동맹보다 이익에 따른 동맹 역수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중요.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이번에도 나눴네. 무슨 전략과 무슨 전략을? 균형과 편승 전략. 균형과 편승 전략.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자 이거 봐, 패권국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뭐 할 거다? 대항하여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중요한 거 등장하지 않게 하는 거야. 다시 균형 전략은 패권국 막는 전략이야. 됐어?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 어떻게? 다 고만고만했어요. 다 고만고만했다고. 근데 갑자기 누가 패권국이 될 것 같아? 독일이 패권국이 될 것 같아. 힘이 존나 세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뭐를 맺는 거야? 동맹. 동맹을 맺는 거야. 그리고 같이 누굴 조져? 독일. 독일 조져. 그러면 얘 패권국 되기 전에 어떻게 돼? 몰라. 몰라. 그래서 패권국 없는 국가 계속 이 상태 유지. 어. 자, 이게 균형 전략이야. 자,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서구 유럽이 협력을 가는 국제정치 상황이 나타났다. 체킹. 미국이 무슨 국인데? 패권국이지. 근데 이 패권국이 들러붙는다라는 건 이 균형 이론과 마저 틀려. 틀려요. 자, 왜? 요 정리 잘해. 패권국 이론은, 이 균형 이론은 A국이 힘이 세고 B, C, D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패권국이 되기 전에 얘가 다 서로 뭐를 맺는 거야? 동맹을 맺어서 요렇게 힘의 파이를 키우는 거야. 그리고 뭐 싸우든지 눌러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패권국이 안 되지. 다 똑같아지지. 근데 2차 세계대전 A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지. 그러면 요게 VS였는데 근데 이 유럽 연합이 얘하고 지금 뭐해? 플러스로 붙어버려. 그러면 이 균형 이론이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닌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게 균형 전략의 뭐다? 한계점. 이게 한계를 보여준다. 균형 전략과 달리 현승의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다. 자, 다시. 그러면 균형 이론은 패권국에 대항하는 이론이고 편승 이론은 패권국에 빌붙는 전략이야.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요 편승, 합연승 전략과 같겠죠. 예? 이 상황이 완전히 반대. 하겠어. 네. 자, 슈웰러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 증진한 차원에서 또 나눴어. 편승을 뭐뭐뭐로. 자칼식 영합적. 자칼? 들어와. 자칼이면 쓰면 안 돼. 동물 아니야 동물? 자칼 동물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창현이 때문에 존나 빡쳐가지고 씨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하는데 이제 민영이 옆에서 자칼 주는 거야. 보고 있나 김태훈? 방어적 편승은 자, 여기서 그냥 말로 하는 예문을 들어도 잘 들어.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 이거 중요해. 패권국과 뭐하는? 대립하는 약소국이야.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이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이나 패권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 자,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방어형은 서로 뭐인 애들끼리 붙는 거? 안 맞는 비슷한? 얘가 패권국이고 얘는 약한 애들이야. 그럼 싸워야 되는데 얘들끼리 붙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얘랑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말 그대로 학교에 일진 짱이 있어. 존나 후드를 패는 거야. 에이 씨발로 너 돈 갖고 와 이렇게 맨날 패. 됐지? 그러면 야 우리 힘 합쳐서 쟤 씨발 죽여버릴까? 이게 아니라 현승이가 나 5,000원 더 줄게. 나는 덜 때려줘. 그러면 옆에 있던 창현이가 난 맛을 줄게. 나 오늘 또 매 맞는 거 10대에서 5대로 줄여주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펼치는 게 이거야. 저기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약소국들 있지. 얘네 러시아나 중국이 얘네를 언제 먹지 하면서도 안 먹으면서 살짝쿵 건너면서 야 니네 땅에 도로 우리 동맹하자. 오케이. 동맹 맺어줄게. 우리 땅 안 먹을 거지? 대신 너네 그 광물 갖고 와. 야 대신 너네 도로 사용권 줘.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일진짓거리 하는 게 요 방어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뭐다? 딱히 이득 보는 건 없는데 뭐? 그냥 딱하네. 들 맞아. 10대 맞을 거 이제 2대밖에 안 맞아. 오케이? 그리고 저기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바로 위에 국가, 그 러시아에 가는 체첸공화국이라고 하나? 아니요. 체첸공화국이라고 있어. 체첸이라는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인데 얘네가 완전 러시아 빠돌이야.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 이 체첸공화국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를 같이 쳤어. 그럼 체첸공화국도 언제나 맘만 먹으면 러시아가 뭐 할 수 있는 땅? 먹을 수 있는 땅이거든. 근데 체첸공화국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오히려. 만약에 반기 들었어 봐. 걔네 어떻게 됐을까? 바로 없어지는 거야 국가가.
됐죠? 이게 방어형이야. 요거 이해. 대립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자칼식 편승. 수정주의 국가와 요 말을 알아도 수정주의 국가가 뭘까요? 보수주의? 아니, 진보. 아니, 수정.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가 수정 국가야. 그럼 진보 아니에요? 기존 질서의 도전, 진보인데 이게 국제 정치학이잖아. 지금 우리 전 지구적으로 어디가 패권국가야? 우리가 모든 미국이요. 미국이 패권,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 아닌가? 네. 다 미국 말 들어야 되지 않나? 예. 이 기존 질서에 지금 도전하는 국가가 어딜까?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칼주의는 러시아, 중국 이야기야. 자, 그리고 방어형주의는 누구 얘기? 저 체첸. 그렇지. 개족밥. 아, 이거 표현 그렇다. 나라를 개족밥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체첸이랑 러시아가 대립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러시아가 침략했던 땅이지. 그런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 중국으로 따지면 티벳이라는 나라를 아나? 아니요? 은리 아나? 티벳? 티벳? 세계지리하면 아시는데. 근데 세계들이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은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걔네가 땅덩어리가 존나 많거든. 거기에 40 몇 명, 그러니까 민족이 다 달라. 민족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타민족을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티벳도 원래 국가였어. 티벳이라는 국가. 근데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냥 강제 영합해서 티벳 구로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티벳에서는 독립을 해달라고 계속하고 이제 탄압하고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티벳은 중국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게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유튜브 이제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대표 테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싫은 거 아니야? 근데 유튜브는 미국 거잖아. 뭐라고? 유튜브는 미국. 아니지 근데 이 방송을 본 이제 좀 약간 창현이 같은 부류가 저 새끼 뭐지 우리 도윤이? 중국을 그렇지 내 돈이 보다가지 그 사람 대만에 지금 어디 티벳 얘기를 꺼내 하고 이제 학원 측에 이제 다시 카톡 이도훈 학생 다시 등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무서워. 자 칼지. 자칼 국가는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와야 와 됐냐?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 이게 되거든. 됐지? 이 나라와 뭐를 하는 거야? 세력권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자칼의 예로 어떤 국가를 예로 들면 될까? 북한을 예로 들면 되는 거야. 북한이 미국 좋아해 싫어해? 개 싫어하죠. 개 싫어하지. 근데 북한이 싸워서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수정주의 국가랑 동맹을 맺는 거야. 국가를. 자, 맺는 거야.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의 도전에 패권이 되려는 국가로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대라고 확정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칼식. 네. 다시 방어 국가는 어디라고 보면 되고? 체첸. 그렇지. 그리고 자칼은 중국이 아니라는 사람. 머릿속에 중국밖에 없어. 북한. 그래,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국가만 정리하면 돼. 영합적 편승은 요게 조금 어려워. 지금 이거는 지금 현 국제 절차에 나타나지가 않거든.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리의 배당을 얻기 위해 승자 측에 편승하는 거. 뭐라고 알아요, 이거? 약간 도박이지. 약간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랑 전쟁 중이야. 우크라이나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지. 이 상황을 보는 거야. 근데 지금 국제는 러시아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어디에 붙는 거야? 러시아 붙고. 우크라이나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 그럼 우크라이나에 붙는 거야. 지금 한국 같은 케이스가 있겠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편들까? 러시아를 편들까? 아니 일단 기다려보자. 아무 편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도 되지. 안 들어도 되지.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먹었다 치자. 그래서 막 다 부서졌다 치자. 그럼 그걸 재건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막판에 막 저기 일본이 나 러시아에 응원해. 러시아 동화해. 막 했다고 쳐. 그러면 러시아가 거기 판권을 일본 주겠지. 네. 근데 우리 한국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끝까지 응원했어. 근데 러시아가 이겼어. 좋다는 거죠. 그럼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이제. 그래서 이제 편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말 편승처럼 현승이처럼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적 도박인 거죠. 그치, 어떻게 보면 도박이지.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안 채고 있었어.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체킹. 공통된 목표가 없어요. 동맹관계에서 영원한 패권국, 강대국, 영원한 동지, 영원한 처우, 오직 자국의 구인만이 존재한다.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지 않아.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자국의 상황과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돼. 동맹 잘 맺어야 돼.